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유도의 김세봉입니다. 오늘로서 이거 네 번째 수업인 것 같은데, 제가 능력이 없어 재미없게 하더라도 양해하시고 잘 같이 공부하시는 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정기편, 바를 정자, 몸기자. 몸기자는 뭐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한다는 뭐 그런 의미인데, 글쎄, 뭐, 수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몸을 닦는다. 이거는 이제 바로 한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뭐,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첫 번째, 이제 그 성리서의 운하대, 견인지선이어든 이 심기지선하고, 뭐가 좀 지워졌나? 이게 뭐가 좀 지워진 것 같은데, 밑에 부분이 좀 잘려나갔거든요. 이게 쓸 수가, 칠판에 써야 되나? 그럼, 인지악, 어, 이어든 이 심, 기지, 아기니, 아카라짜, 여차해, 같을 여자, 이차, 방시, 유익이니라. 예, 이게 제가 가지고 왔던 것을 빼고 마이크를 설치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빠졌어요. 성리서의 운하대 견인지선이어든 이심기지선하고 견인지 악하대 이어든 이심기지 악하니 여차즉 여차면 당시유익이라. 여기서 성리서라고 하는 걸 우선 그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제가 그 줄을 달아놨는데 송나라 때 성리학에 관한 책이 바로 성리서라는 건데요. 성리학은 원래 유학의 한 계통으로 성명과 이계의 관계를 논한 유교 철학입니다. 북송이 그 주도니 이에서 비롯되어 이제 주희가 본래 이름이죠. 주자가 집대성하였습니다. 원래 공자는 맹자의 어떤 유학은 그 원시 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나라 때 이제 서역에서, 이를테면 인도 쪽에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가 굉장히 어떤 철학적이죠. 그 관념론이 받아들이면서 이 원시 유학에 일정한 어떤 그 자극을 준다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유학이 좀 더 관념적으로 발전을 보게 되는데 이게 송대의 완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주돈이라든가 또 그 뒤에 정호 형제, 뭐 정호, 정의, 거기다 또 이제 나중에 이 총정리하는 게 주자. 그래서 이거를 보통 주자학이라는 말로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이 이제 성리서인데, 그 책에 이르되, 이를 운자, 어디는 뭐 말로 돼 있는데 뭐 하여튼 그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선한 것을 보거든. 심은 찾을 심자입니다. 이는 뭐 별뜻 없이 말일 자라는데 자기의 선함을 찾고 그 다음에 인지하기거든 그 남의 악한 것을 보거든 자기의 악한 것을 찾아야 하니 여차 같을 여자 이차다 이와 같이 하면 바야흐로 이익됨이 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제가 이제 그거 관계된 거를 여기 밑에 잠깐 써놨는데요. 논어에 보면 삼인행의 필요 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매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삼인이라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두 사람 합해서 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여기 이제 착한 것을 본하는데 착한 사람이에요. 그럼 착한 사람은 당연히 내가 본받을 게 있겠죠. 나의 스승으로 삼을만 하죠.
그러면 한 사람은 여기서 이제 나쁜 사람이에요. 그 악행을 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악행하는 사람한테 배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행위하는 것을 보면은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또 배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배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무엇이든 스승을 삼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늘 항상 심지어 전쟁 중에서도 그 공부를 한다 그러죠. 뭐 상사를 당했을 때 3년상 지낸다고 이제 뭐 심효살이 하면 거기서도 또 그 책을 읽고 그 예학에 대한 어떤 글을 짓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공부할 마음만 있으면 어딘데든지 어떤 공부를 할 자세가 돼 있는 게 선비들의 그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그 바뀌고 있고 요새 또 AI가 이제 성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안 배우면 이제 뒤처지게 됩니다. 옛날 것만 가지고 우려먹기에는 세상이 너무 빨리 그 변화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변화에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뒤떨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옛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고지신이나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걸 또 잘 그 또 새로운 것을 그 받아들여야 되는 그리고 법구창시라는 말도 있죠. 옛날 것을 법받아서 본받아서 새로운 것을 어떤 그 뭐 창의성 있게 뭐 개발해 나간다든가 공부하는 자세는 늘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일신우일신하는 그 자세를 가질 때 어제보다 다른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가 기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의 선한 것을 보거든 자기의 선한 것을 뭐 찾게 되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착하게 해야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남의 악한 걸 보거든 또 자기 악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반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겠죠. 다음은 이제 두 번째는 경행록의 운하대 대장부는 당용인이 연정 무위인 소용이니라. 경행록이라는 말은 지금 뭐 저번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운하대 이르되 대장부라고는 우리 뭐 사대장부 하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장부는 용인은 용납할 용자예요. 뭐 얼굴 용자도 되지만 여기서 인자는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인자지만 다른 사람이라고 쓸 때가 많아요. 그 마땅당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지언정 무위인 소용 위인 남에게서 어떤 용납되는 바 용서를 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남을 용서하는 어떤 그런 그 정도로 잘 어떤 그 관용을 베풀어야지만 그렇다고 남에게 용서를 받는 잘못 같은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했죠. 물론 그러다가도 잘못하는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는 반드시 지과필결하는 말이 있습니다. 알지자, 알지자, 과실, 어떤 실수 같은 것을 잘못, 필은 이제 필자, 개자. 우리가 이렇게 그 남에게 용서받을 짓을 해서 안 되고, 뭐 남은 용서해도 되지만, 하다 보면 또 사람이 잘못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잘못을 알면 반드시 고쳐야 된다. 하는 게 아마 이것도 그 논어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악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경제 요새 뭐 이제 주식이 올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고 있는데 주식도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죠. 에, 그런가 하면은 뭐 경제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잘할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는데 잘하는 것은 계속 그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잘못하는 것은 고치려고 하고 그러면은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나아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태공말. 태공은 우리가 잘 아는 강태공입니다. 아, 여상이라고든지 얘기를 하는데, 뭐, 강씨들은 바로 여기에 이제 그 강씨의 뭐 조상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분이 위스가에서 그 고든 낚시를 했다고 하는 건 유명하죠. 뭔가를 그 새우를 낚는다고, 새우를 기다린다고. 그걸 이제 문왕이 꿈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었고, 그 사람이 바로 강태공이다 해서 모셔다가 이를테면 주나라의 어떤 발전을 도모했고, 문왕이 죽은 다음에 무왕 때에 바로 이제 무왕을 도와서 은나라를 멸망시킬 때 장군으로, 뭐 나이가 이미 그 80이 넘었은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 주나라를 이제 천하통일하는데 공을 세웠던 인물이 바로 강태공이죠. 지금은 이제 거기서 낚시하는 사람도 이제 강태공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이 귀기 이천이라고, 물을 하지 말라 할 때 말물자. 귀는 뭐 우리가 귀하다는 거고, 자기는 아까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말하고, 여기서 이는 남을 말합니다. 자기가 귀한 것으로 귀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천하게 대하지 말고, 무리, 역시 뭐뭐 하지 말라. 써니까 밑에가 이제 뭐뭐로써 뭐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대, 스스로를 크게 여겨서 멸소, 멸시한다는 멸자죠. 에, 다른 사람을 이를테면 작은 거, 자기가 크다고 해서 작은 사람들이란가 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죠. 말고, 무리시용, 시는 믿을 십자입니다. 용은 우리가 용맹하다니까 자기가 용맹하다고 하는 걸 믿고서 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늘 교만한 데 써지죠. 사람이 못할 때는 열심히 더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말을 가끔 하는데 석사 논문이 제일 잘 썼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잘 몰라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좀 뭘 알면은 이게 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태권도도 배우면 빨간팀 되면 그냥 뭐 발이 쓱쓱 올라가고 조금 뭘 알 때에 상당히 위험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 몰라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는데 좀 알면은 교만하면서 난도 깔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다치기 쉽죠. 운전 잘한다고 함부로 하다가 사고 나기 쉽고 그래서 항상 어떤 처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면 안 되고, 그 어려울 때, 어떤 모자랄 때, 어릴 때를 생각을 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은 큰 코를 다칠 수 있게 되죠. 오늘 그 축구를 뭐 보셨을 텐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남아공보다 좀 더 낫다고 하는 얘기라고 2대1로 이기겠다는 뭐는 추측도 나왔고, 외국에서도 뭐 90 몇 프로인가 한국이 뭐 이길 거로 이렇게 내다봤는데,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잘한다고 해서 항상 이긴다고 또는 남보다 앞선다고 생각하기 어렵고, 늘 겸손해야 되겠죠. 지금 이 말도 이제 이를테면 겸손한 얘기를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이제 마원은 이제 그 장수 이름인데, 마원이 문인지 과실이거든. 에, 다른 사람의 과실, 잘못하는 것을 들을 문자 듣거든. 여는 뭐 같을 여자, 마치 뭐뭐 같이 해야 된다. 부모지명,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 같이 여겨서, 이가 등문, 귀로는 가히 말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죠. 들을 수 있을지언정. 부두거냐. 입으로서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득이 얻을 뜻하지만 능할 능자하고 통합니다. 할 수 없다.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남의 그 잘못 같은 걸 들으면 이걸 자꾸 남에게 옮겨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그 사람이 또 나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해코지를 할 수도 있죠. 물론 그렇다고 이제 사회 공익적인 것들을 눈 감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남의 잘못 같은 건 이제 웬만큼 이렇게 좀 덮어주고 내가 잘못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죠. 우지용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칠에 이제 줄을 달아놓은 게 있는데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 같이 한다고 하는 얘기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부모들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뭐, 옛날에는 어머니 이름들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주로 이제 아버지 이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너희 아버지 성함이 뭐냐 하면은 무슨 자에 무슨 자요. 뭐 그런, 이럴 때면 저 같으면 뭐 인간세의 밭들봉이라든가 그냥 세자에 뭐 봉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함부로 부르지 않는 이런 풍토가 있었어요. 그를 피휘라고 그러는데, 7번에 제가 이제 둘을 달아놨습니다. 지금 뭐 국어사전 쪽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국왕, 조상, 성인에 쓰는 이름, 국호, 연호와 같은 글자를 사용하지 않는 안흥 또는 그러한 관습, 존중받아야 할 대상의 이름을 범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글자뿐 아니라 의미 비슷한 글자를 모두 피하거나 책의 일부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것으로서는 얘기라고 하는 책에 원래 생직 명, 우리 그 이름 할 때 명자, 명이라고 하고 사직 피라고 해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쓸 때 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그 명과 희가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쓰여서 한 사람에게도 이제 피라고 하는 말을 써서 어른들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을 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나라 때인가 이세적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세자를 못 쓰고 이적이라고만 쓰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나라 태종의 이름이 이세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자를 못 쓰고 이적이라고 썼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 저도 그때 태어났으면 김세봉의 세자를 못 쓰고 김봉, 이 봉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썼어요. 이성계 이름이 다른 이름 하나가 또 그 아침 단자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단자가 나오면은 그 당시에는 이게 이성계 이름이니까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같은 아침이라는 뜻의 조자로 뭐 쓰기도 읽는다고도 그래요. 어, 뭐 그렇게 이제 피하는 거죠. 심지어 중국의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 이름에 돌석자가 들어가 있어서 큰 돌만 보면 피해 갔다는 그런 얘기도 하죠. 여러분이 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종 때는 그 청동리들이 많았어요. 훌륭한 임금 밑에는 아마 훌륭한 신하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그때 유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 유관, 관찰사 때막 관자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의 유계문이라고 있었는데 그 유계문이 아마 경기 관찰사에 임명이 된 날일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못 나가겠다고요. 왜 못 나가냐? 자기 아버지 이름이 관인데 그 관자가 같다. 그래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당시는 이 피위 간섭이 많았기 때문에 에, 뭐 그게 받아들이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야 어명인데 어명을 안 받들면 되겠냐? 그럼 내가 차라리 이름을 갈지. 하고 그래서 이름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또 유관이에요 이름이 그대로. 근데 다시 이제 한자가 달라지죠. 너그럴 관자 써가지고 이래서 이름까지 바꿨다는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피관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 사람이 그 청백리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이 동대문 쪽 어디 가면 이후당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그분이 뭐 살던 터에 그걸 저는 게 있는데 이 재상을 지냈어도 그 뭐 이를테면 초가집 같은데 뭐 살았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여름철 비가 많이 오겠죠. 지붕에서 해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우산을 받쳐 쓰고 있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아이고 우산도 없는 집들은 이럴 때 어떻게 지내나 그랬다 그러는데 부인이 아 그런 집은 다 마련이 있었겠지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마 그걸 기념해서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동대문 일대 그 비호당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세요. 바로 그 유관에 관계된 그런 일입니다. 제가 이제 피관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엉뚱한 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명심보감 활동하는 이제 가끔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좀 할 겁니다. 이 기존의 어떤 그 있는 것만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또 이제 뭐 공부를 제대로 공부는 못했습니다. 역사 전공이고 뭐 그쪽 관계된 것들을 이제 알고 제가 이제 단대에서 한안대단 편찬실에 이제 근무하면서 또 이제 사전 만들 때 또 그런 과정에서 뭐 재밌는 뭐 어떤 단어에 대한 유래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이렇게 뭐 체록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끔 소개하면은 혹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제가 강의할 때 이제 가끔 활용을 하는데 명시먹음 할 때도 좀 가끔 그런 것들을 쓰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 같다는 건 누가 자기 부모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욕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과시를 듣거든 마치 부모 이름을 들은 것 같아서 이렇게 참 잘못 못 들을 걸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피해관념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소강절, 그 강절 소선이라는데 강절은 이제 시호예요. 옛날엔 그 사람들이 죽으면은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아마 이품교술 이상이 되면은 시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지냈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호를 받게 되죠. 이렇게 문자 뭐 조선시대는 이제 문자가 최고나 마찬가지죠. 뭐 무슨 문성공 율곡 선생님 문성공인가요? 문성공 하여튼 문자 시호가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충공 충자 붙는 이제 충성스러운 주로 이제 무인들한테 많이 붙겠죠. 이순신 장군이 시호가 충무공이죠. 시호입니다. 이 강절도 마찬가지인데 소는 성이고 그러니까 치우기 때문에 충무공하면 우리는 이순신 장군만 알지만 정충신이라는 사람도 아마 충무공일 거예요. 충무공도 몇 대요. 문정공도 몇 대고 뭐 문충공도 몇 대고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원군 하면은 그 고종의 아버지 이항을 떠올리죠. 대원군이 조선시대 4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바로 흥선대원군,
이항만을 말하니까 이항에게 유일하게 쓰인 것 같지 여기지만은 그 자신이 왕이 아니고 아들이 왕이 됐을 때 그 아버지가 대원군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살아있는 대원군으로서 이제 그 유일하게 이항 그분이 또 한 10년 동안 뭐 정치를 했잖아요. 자기 아들이 어리고 그래서.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그럴 뿐이지 대원군이 이런 것들로 뭐 충무공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절소 선생이 말하기를 문인지 방이라도 에, 다른 사람이 비방할 때 방자에 비방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비방하는 거죠.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미상노하며 일찍이 상자, 노할 노자, 일찍이 이를테면 그 노에서는 안 되며 그러니까 남이 그 자기를 비방하더라도 거기에 화내고 그러지 말란 말이죠. 문인지예라도 다른 사람이 그 칭찬할 길을 예짜죠. 칭찬을 자기에 대해서 칭찬하는 소리를 듣더라도 미상이 그걸 기뻐할 것도 못 된다고는 기뻐하지 말며 문인지 악이라도 남의 악한 것을 듣더라도 이거 다른 사람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 같은 거죠. 그거에 대해서 미상화하며 서로 같이 이제 뭐 동조하는 일 같은 거죠. 우리가 화합한다가 할 때도 조화를 이룬다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제 뭐랄까 서로 어울려가지고 같이 욕하고 뭐 비방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 같고 문인지선이면 남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면 곧 나아가서 그걸 이제 뭐 화답을 하고 그런 건 이제 동조를 하란 말이죠. 그러면 누구 칭찬하면 같이 그래 그 사람 그 잘하지 뭐 그 사람이 참 그 선행을 잘한다더라.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자기도 닮아서 또 그 좋은 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또 따라서 이제 기뻐해야 된단 말이죠. 그 남의 악한 걸 듣고 좋다고 이럴 게 아니라 남의 이제 잘한 걸 들으면 그걸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뻐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기 시의 왈, 그 시의 말하기를 낙견선이라고 착한 사람을 그 보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고 낭문선사하며 또한 그 좋은 일 하는 거 그런 것을 듣기를 그 좋아해야 하며 낙도선언 착한 말을 뭐 말하는 것을 도자가 이게 말할 도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도사 뭐 이 길도로 쓰이지만 말할 자도 쓰여요. 예, 무슨 누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어떤 그 선언 착한 말을 그 말하기를 좋아해야 되고 즐겨야 되고 선의 좋은 뜻을 행하는 것을 즐기라. 문인지악이거든. 남의 악행 같은 것,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을 듣거든. 여부 망자하고, 마치 뭐뭐 같이 하나, 부는 짊어질는데 우리가 보부상할 때, 부자가 이게 짊어진다는 의미예요. 그 옛날에 이제 그, 뭐, 보따리 장사라 그러나, 요새는 뭐 강사하는 사람 보따리 뭐 그런 얘기를 뭐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 여자분들은 주로 이제 귀금속 같은 그거를 이제 그 머리에 이고 다니고, 남자들은 지게에다 큰 뭐 물건 같은 걸 지고 다니고 그랬죠. 그 길푸자입니다. 망은 이제 뭐, 망자 같은 건 이제 어떤 그 가시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 등에 짊어지면 굉장히 따갑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악한 것에 대해서 듣거든, 마치 어떤 그 가시 같은 걸 짊어진 듯이 하고, 문인지 선이여든 들을 남의 선한 것들에 듣거든 옆에 난초니라 뭐뭐 같이 해라 난 것도 우리가 난초고 해도 난초입니다. 그러니까 그 난초는 향이 좋잖아요. 마치 그런 것들을 찰패자니까 뭐 몸에 찼다는 게 몸에 이제 진이었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몸에 진인 것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남이 좋은 일, 좋은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자꾸 말을 하고 남에게 전하되 남의 이제 잘못된 것 같은 거는 들어도 못 들은 채 하고 좀 이렇게 좀 봐주고 아까 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남의 잘못 같은 것은 그 용납하는 어떤 그런 아령을 갖더라도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거 남에게 이제 잘못을 하지 말아서 남에게 용서받을 짓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정기라고 하는 게 바로 자기를 바로 잡는다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인 거죠. 여섯 번째, 도오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오학자는 시오산이라. 아까 이게 말한다고 말했죠, 도자가. 나를 선하다고 그 말하는 사람은 시는 그 니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 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를 시자로 쓸 때도 있지만 나의 그 적이다. 이는 그 나의
나를 해치는 거란 말이죠. 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칭찬만 하는 것. 이건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나를 해치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정말 그런 줄 알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더 노력하면 다행이지만, 그걸 교만하게 생각을 해서 또 건방져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는 거죠. 나의 악한 것을 도오학자, 나의 악한 것을 말하는 자는 나의 스승이다. 이건 이제 나에게 충고를 잘해주는 것. 그럼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근데 이 충고를 말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 이제 막 역정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누구라고는 말 못하지만 뭐 어떤 대통령을 되는 사람은 1시간 이렇게 회의를 하면은 55분을 혼자 뭐 떠든다는 얘기를 있어요.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제 충고를 하면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 뭐 막 화를 낸다든가. 그러면 이제 두 번 다시 이제 바른 말을 안 해주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도 그렇죠. 아, 누구는 바른 말 했다가 그 완전히 뭐 혼나고 뭐 자리에서 쫓겨났다더라. 그럼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 입을 다물고 있죠. 그게 이제 면정복배라고 그러는데 앞에서는 이제 권력이 무서우니까 그 사람한테 아부를 하지만 뒤에 서서는 욕하는 거죠. 아, 뭐 어떻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인해장막에 막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걸 아는데 그게 들리질 않은 거, 좋은 말만 들어오니까 결국은 자기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선한 것을 말하는 자는 나의 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나를 선한 것에서 말하자면 좋을 수 있잖아요. 칭찬하면 좋잖아요. 애나 어른이나 칭찬하는 건 다 좋고, 뭐, 코끼리도 춤을 추게 하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적당한 칭찬은 중요하죠. 근데 이제 지나치게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오히려 해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나에게 충고를 말해주는 거는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잘못하면 말할 거 없잖아요. 근데 내 친구가 뭔가 잘못 그러면은 내 친구를 계속하고 싶으면은 좋은 그 어떤 그 충고를 해야 되겠죠. 뭐 자꾸 해도 안 들으면 그때는 뭐 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사람이 나의 잘못된 걸 고쳐준다면은 하다못해 이제 제가 이제 배드민턴을 뭐 요새 많이 치는데 아침에 가면은 그거를 그 나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아이 그뭐 어떻게 칠 때는 어떤 게 좋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 나의 잘못된 걸 고쳐서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고마운 것인 거죠. 그래서 주변에 어떤 분들이 있느냐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친구를 알려면 그 친구를 알아보는 게, 그 부모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다 헛된 말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옛말이 그런 말이 없다고 하는 말도 괜한 말들이 아니라 다 이미 어떤 역사적으로 검증받은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고사성어로 남고 오늘에도 이제 하나의 스승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태공활. 아까 말한 강태공입니다. 근이 무가지보요. 신시 호신지 분이라. 근이란 건 부전할 근자죠. 그전하는 거는 무가, 가치가 없는 보물이라고 하는 건 가치가 없다는 게 값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값으로 따질 수 없다는 거죠.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보배가 되는 것이고, 신, 이거는 신중한 거죠. 상가하다 뭐 이런 건데, 신중함은 몸을 그 호는 그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보호하는 부는 이제 신표. 우리가 부조리로 그러나요? 보성이 동부하시니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 왜 서로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뭐 자매나 또 형제들이 이렇게 헤어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표식을 삼죠. 뭐 이렇게 물건을 갖다가 반으로 자르면 이제 그게 다른 거는 안 맞고 그거는 맞지 않습니까? 하나씩 보호하고 있다가 나중에 만나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달라지더라도 그걸 맞춰보면 자기들이 이제 같은 그런 뭐 형제임을 확인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그게 이제 신표인 거죠. 그래서 근면해야 이제 부지런 해야 어떤 그 잘 살 수 있고 또 잘 살 수 있으면 그거로 남을 도울 수도 있고 그런데 뭐 게을러 가지고 뭐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또 신중함은 말도 함부로 하지 않으니까 남에게 쓸데없이 어떤 뭐 행패를 당하거나 이런 것도 없죠. 물론 이제 깡패들 만나면 소용이 없습니다만 뭐 말을 시켜서 뭐 말을 하면 말대꾸 한다고 때릴 수도 있고 또 말을 안 하면 또 말을 안 한다고 두드러 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가는 말이 고와에 오는 말도 고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무엇이 잘 되건 잘못되건 다 자기 몸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고, 어디 가서 미움받는 사람들은 또 미움받을 짓을 대부분 해요. 맹자에 보면 반구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돌이켜 자기에게서 구한다. 어떤 매사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발전이 있지만, 뭔가 잘못된다고 할 때 남에게 핑계 대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하니까 고칠 게 없게 되죠. 그러니까 매일 그 저기를 벗어나기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발전을 하고 뭔가 달라질 생각을 한다면 늘 공부를 해야 되고 좋은 사람을 사귀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경행록이 또 한 번 다시 나오는데 경행록의 운하되 보생자는 과욕하고 보신자는 피명이니 무욕은 이나 이거는 바꿀 역자지만 쉽다고 할 때는 이로 번역을 합니다. 이나 무명은 난이니라. 어떤 그래서 경행록에 이제 이르되 보생자 뭐 생을 보존하는 삶을 보존하는 자는 욕심을 적게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대부분 욕심을 망하는 경우가 많죠. 아까 주식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나치게 욕심 부리다 보면은 또 그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펴서 적당한 때에 빠지고 적당한 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는 거죠. 보신자, 뭐 보신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몸을 보존하는 그런 자는 여기서 명을 피한다는 건 명예 그런 거를 이제 피하니 너무 또 명예를 바라다 보면은 뭐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잘못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뭐 이렇게 과장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실지가 드러나게 되면은 오히려 상당히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지만 너무 뭔가를 이름만 또 이렇게 하려고 내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잘못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 무욕은 그런데 이제 그 욕심을 생을 보존하려면 이제 과욕 욕심을 적게 하려는데 그 욕심을 적게 하는 것은 쉽단 말이죠. 그 내가 안 하면 되는 건 어쨌든 그건 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무명 그 명예를 그, 피한다고 하는 것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사람이 어떤 자존심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하다못해 거지라고 하더라도 욕하면서 뭘 주면은 안 받는다고 하는 게 이제 맹자에 나오는데 우리가 명예심이 상당히 강한 말이죠. 야, 내가 돈이 없지 뭐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자존심을 잘못 건드려 놓으면은 그게 굉장히 어떤 큰 받는 사람은 상처가 돼서 평생 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남에게 말할 때 가급적이면 좀 좋게 말을 해주고 어떤 자기를 잘 저기 할 때는 욕심을 적게 갖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이제 자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냥 공자예요. 그냥 자 말할 때는 보통 자활하면 공자 아니면 맹자 같은 이제 맹자, 노자 같은 노자 뭐 많이 붙이죠. 어, 공자께서 말씀을 군자유 삼계하니 소지시엔 혈기미정이라 계지재색하고 급기장야하여는 혈기반강이라 계지재투하고 급기노야하여는 혈기기세라 계지재득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 요즘 말하자면 군자는 뭐 젠틀맨, 뭐 신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군자가 때로는 군자 소인을 할 때는 이제 벼슬을 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뭐 신사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군자에게는 세 가지 경계할 경자들 세 가지 경계하는 것이 있으니 포지시엔, 그건 젊을 소자입니다. 그 젊을 땐 혈기미정이라 혈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지재색하고 경계하기를 색에 있고 색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관계죠. 우리가 젊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교 요즘은 좀 더 이제 빨라진다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어떤 그런 뭐 판단하기보다도 좀 본능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제 분별 없이 막 이렇게 무슨 뭐라 그러나 폭풍 무슨 시대 뭐 하여튼 굉장히 좀 다루기 어려운 괜히 반항심이 생기고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남녀관계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급기장애하는 그분 미칠 급자죠. 그 장성함에 미쳐서는 뭐 한 20, 30대 이제 가는 정도가 되겠죠. 혈기반강이라 혈기가 또 이제
상당히 강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계지제투하고 뭐 나이 한 3, 40대 또 싸우는 걸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계하기를 다투는 데 있고, 그러니까 다투는 거는 경계하고, 젊어서 이제 뭐 어디 가서 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이제 서로 다투게 되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급기노야 역시 미칠 그 늙음에 미쳐서는 뭐 그 나이가 이제 많게 돼서는 혈기 기사라 이제 혈기가 이제 점점 이미 쇠해지기 때문에 약해지죠. 아무래도 뭐 장사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되면은 아무래도 약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운동선수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20대, 30대 잘하던 사람도 뭐 4, 50이 되면 이제 뭐 은퇴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아무래도 젊은 사람 때 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혈기가 이미 쇠해지는지라 계지 제득이니라. 이때는 이제 그렇게 얻는 데 경계를 해야 된다. 또 이거 이제 나이가 많게 되면 내가 이제 얼마나 살겠나 싶어서 그 전에 뭘 좀 하고 싶다 해서 뭐 이제 무슨 평소에 이렇게 그 올바르게 살다가 또 무슨 누가 이렇게 그 벼슬이라도 높은 거 준다 하면은 그거를 또 이제 지키던 것을 잃어버리고 그게 욕심에 가려워서 여태까지 잘 살아오던 거를 어떤 그 원망받을 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끝까지 반뚜껑 덮을 때까지는 우리가 참 잘하지 않으면은 잘 나오던 것도 우리가 잘 아는 이완용 같은 경우도 뭐 처음부터 매국노는 안 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뭐 어릴 때부터 성향이 그랬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전에는 뭐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고 상당히 젠틀맨으로서 뭐 여러 가지 뭐 외국사도 뭐 잘했을 테고 뭐 했을 텐데 결국 나중에 이제 잘못해서 나라 팔아먹는데 하다 보니까 본인은 물론이고 지금 후손들까지도 자기가 누구 후손이라고 하는 걸 내세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저 어떤 바르게 살고자 하고 바르게 살아왔던 것도 막판에 가서 잘못해가지고 다 까먹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게 이제 공자가 말하는 세 가지 경계할 거를 이제 말한 겁니다. 열 번째 이제 손진인 양생명예 운하대 노심편상기요 사다 태손신이 신이라 신피심 이역이요 기약 병상이니라 물사 비탄극하고 당령 음식 균하며 제삼 방야 취하고 제일 개 신진하라 손진인 보통 이제 줄을 이게 제가 다루는 것 같은데 진인이라고 하는 거는 손은 물론 성이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불로장생의 이제 신선술 옛날엔 주로 이제 노장 쪽이 관계되겠죠. 이쪽은 상관이 다르고 불로는 늙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장생을 오래 산다는 거고 그런 신선술을 연마해서 등선 뭐 신선이 됐다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건 뭐 과학적인 거보다는 어쨌든 옛날에 이제 어떤 그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왠지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이 좀 심했죠. 에, 그래서 이제 뭐 수은 같은 거를 뭐 먹고 뭐 불로장생한다고 뭐 하고 뭐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오히려 그런 거에 중독돼서 죽은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한비자 나오나 어디 나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왕에게 불사약인가 뭐라고 해서 뭐 갖다 줬는데 신하가 낼름 먹어버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하를 왕이 화나지 않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만약에 그게 불사약이라면 제가 왜 죽겠습니까? 이건 믿을 게 못 된다.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그 말이 또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살려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불사약이니 뭐 불로장생이니 가능치 않은 얘기 아닙니까? 예, 일단 그 시작한 것은 유시유종, 시작한 것은 다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태어났으면 다 죽게 마련인 거죠. 그거를 억지로 매달리면 추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오면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거를 뭐 내가 겪지 않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하다 보면 비슷하게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주어진 것에 우리가 좀 충실하면서 사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인이라는 말은 그렇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잠깐 봤고요. 양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그것도 뭐 주가 다는데 심신을 건강하게 보존하여 장수함을 누리게 지켜야 할 일을 적은 계명이다.
뭐 요즘도 보면 뭐 뭘 먹으면 몸에 좋고 뭐 어떻고 그 얘기만 들으면 완전히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듯한 그 선전만 보면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러나 거기는 함정이 많죠. 그럴 것 같으면 뭐 사람들 뭐 이렇게 아픈 사람은 어디 있겠으며 죽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것도 좀 되겠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세상을 잘 살려면은 어떤 뭐 또 명언 좌우명할 때 명자 같으니까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100% 믿을 건 못 되지만 또 어떤 거는 잘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뭐 이제 오래 살게도 됐지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동안 얼마나 건강한가 그런 게 중요할 텐데 또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게 하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면은 뭐 좋지만 너무 또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오히려 거기에 고뇌하다가 그게 또 그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유불급, 지나치는 어떤 그 미치지 못하는 것이 다 똑같다는 논어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중용을 지킨다는 게 늘 그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손진이 그 양생명에 이제 그 이르기를 노함이 심하면 우리는 이제 화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심하면 어떤 그 기를 상하게 싶단 말이죠. 화를 많이 내면은 그것에 의해서 뭐 아무래도 정신적으로도 피로하고 몸으로도 아무래도 그 병이 올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기운이 아무래도 상할 수가 있고 사다태손신 또 생각 따자 말을 따자 생각이 또 지나치나 많다 보면 또 정신이 또 소모된다고 손상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자도 두 번까지 생각하라고 그러죠.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거기에 함정에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노가 심한 거거나 생각이 많은 거나 다 지나친 거는 결국 좋은 게 아닌 거죠.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과유불급을 요즘 사람은 과한 것이 뭐 모자란 것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의미는 과한 것이나 모자란 것이나 같다고 믿지 못하는 같다고 했던 게 이제 논의 본래적 의미인데 요즘에는 하여튼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한 것이 어떤 모자란 것도 못하다 그렇게 하는 게 뭐 꼭 틀린 말은 아닐지 몰라도 원래의 의미는 지나친 것이나 믿지 못하는 것은 같다는 데서 출발했던 것만은 말씀을 드리고요. 신피심이역이요. 또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신을 말하는데 정신이 필요하면 그 마음도 이제 역은 이제 불일역자예요. 사역당하기 쉽고 어, 그렇죠. 뭐 우리가 건강한 어떤 그 정신의 건강한 몸도 뭐 유지되고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죠. 너무 어떤 필요하게 되면은 매사가 귀찮아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기약병상이니라 또 기운이 약하면 병이 서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나 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당하게 어떤 기분도 풀어줘야 되고 또 잘 먹어서 어떤 그 뭐 기운도 키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떤 그 의지가 된다고 그럴까? 옛날에 이제 이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신적인 꼭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 이라고 하면은 신체적인 게 기라고 할 때 둘이 서로 다르게 설명되지만 또 둘이 떨어질 수도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신체가 건강하면은 정신도 금방 건강할 수가 있고 정신이 또 올바르면 몸도 또 그렇게 잘 그 유지하고 건강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상호 관계를 일으키기 때문에 에, 어느 하나에 편중되는 것보다는 둘 다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물사 비탄극하고 사는 하여금 사자는 뭐뭐를 한다는 거 물을 하지 말라는 건데 에, 비탄이 이제 비환이죠, 비환. 그러니까 슬플 비자에 대한 기뻐하니까 슬픔이나 기쁨이 어떤 그 극단에 이르게 하지 말란 말이죠. 너무 지나치다 보면 우리가 슬픈 게 너무 지극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기쁜 거를 좋아하다가도 왜 그 응원하다가도 막 실신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는 건 역시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가 진보니 아니면 뭐 보수니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도 적당히 저기 해야지 너무 극단적인 보수나 극단적인 진보가 다 문제가 돼서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게 되기 때문에 좀 어떤 적당히 어울리고 뭐 토론도 하고 이렇게 서로 좁혀가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너무 한편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그야말로 서로 상종하지 못하면서
어떤 완전히 진영이 나뉘어가지고 아예 그 섞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적당하다고 하는 거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만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땅히 음식, 뭐 먹고 마시는 이것에도 이제 어떤 그 균형을 유지해야 되죠. 뭐 음식도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과식하는 것, 모자란 것도 물론이지만 과식해서 또 병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또 제3 방야 취하고, 쟤는 2번, 3은 이제 3번 그랬는데, 뭐 여러 번이라는 얘기 되겠죠. 그 취하는 것, 밤에 취하는 것을 막을 방자죠. 막고, 뭐 술도 역시 많이 마시면 역시 뭐 꼭 밤에라고 한 건 좀 뭐, 꼭 동일할 수는 없지만, 뭐 밤에 대략 이제 그 분위기에서 더 많이 마시니까 이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나치게 술 많이 마시는 거는 좋지 않고, 제일 계신, 에, 제일 가장 첫째로 경계할 거는 새벽에 어떤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는데, 글쎄요, 사람들이 새벽에 성내는 것과 저녁에 성내는 게 다른가요? 아마 이건 아마 제 뇌피셜입니다만 아침부터 성내게 되면 뭐 하루 종일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이게 저녁에 막 성내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시작할 때부터 뭘 좀 잘하는 얘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생을 하는 거, 뭐 정신적인 면 또는 신체적인 면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균형 감각을 갖고 음식에 먹는 것까지 또는 어떤 기쁨이나 슬픔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그쳐야 되지 너무 지나친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경행록에 운하대 11번째 식단 정신상이요 심청 목매자인가요? 목매 아니니라 경행록에 이제 이르되 그 음식을 단박하게 하면 정신이 이제 뭐 상쾌하다고 그래요. 글쎄요, 뭐 제가 뭐 이경지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음식도 너무 짜게 먹거나 너무 맵게 먹거나 그런 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심청목매한 마음이 이 맑을 청자죠. 마음이 맑으면 뭐 꿈몽자에다 잠잘 매자니까 꿈과 잠자리가 편하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래도 그 남하고 싸운다거나 뭐 지나치게 이제 걱정을 한다거나 이러면 잠자리도 잠도 잘 안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뭐 남에게 착하게 살고 남에게 못할 일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잠자리도 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싸움할 때 뭐 맞은 사람은 뭐 발 뻗고 자더라도 남 때리는 사람은 뭐 에, 발 뻗고 자지 못한다고 뭐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잠자리가 편하려면은 낮의 생활 자체가 건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엔 12번째 정심응무리면 수불 독서라도 가히 유덕군자니라 정심, 정할적 마음심, 마음을 정해서 사물할 때 물자에다 응할 응자죠. 그 사물에 응하면 대응하면 비록 독서를 하지 않더라도 책을 읽지 않더라도 가히 유덕군자, 덕이 있는 군자라고 이룰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독서를 해야 이제 그 군자가 되는데 더 지름길이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직접 경험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모든 걸 경험할 수 없으니까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독서가 상당히 좋죠. 우리가 미국을 가지 않아도 미국에 관한 책이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뭐 이런 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이제 간접 경험이라는 게 필요한 것들인데 그러기에는 독서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우리가 옛날에 살아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삼국시대, 고려, 조선 뭐 또는 뭐 서양사까지도 그런 거를 간접 경험, 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것은 쓸데없이 할 필요가 없는 이미 경험들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하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경험이 내 경험은 아니지만 더 그 시간을 그 축약을 할 수가 있고 더 바람직한 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독서를 하면 이제 군대가 되기에 훨씬 나은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바로 이제 그 마음을 안정되게 가지고 화물에 대응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배우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그 유독군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효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참 그 본받을 만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또 군자라고 볼 수도 없죠. 우리가 배워서 남 주느냐 하는, 저는 그 잘못된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배워서 남도 줘야 됩니다. 혼자 써먹으려고 자기만을 위해서 공익을 해치고 이런 거는 차라리 배우지 못한 만도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군다면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쁜 사람은 더 나쁜 짓을 많이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중종 때 어떤 기묘사화를 이제 많은 선비들이 듣게 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조광조라든가 김식 같은 분들인데, 당시 현량과라고 하는 어떤 과거제도를 시행을 했어요. 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지금 같은 고시 같은 거죠. 고시를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뽑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뽑는다고는 어떤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좋은, 진짜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런 건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그 현량과 같은 경우는 어진 사람을 우선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으면 대부분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추천이 되죠. 근데 어떤 일을 하려면 또 능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시험을 쳐서 거기서 뽑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냥 그 뽑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들 뽑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게 지금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 사람들을 어디 자리에 적재적소에 임명을 하려면은 그 사람의 학력도 필요하지만 학력 이전에 그 사람 됨됨이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재승박덕이라고 하나요? 재주는 승한데, 이를테면 재주는 뛰어난데 덕이 박하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큰 피해를 줄 수 있죠, 사회에. 그래서 재주보다는 덕이 먼저고, 덕이 있으면서도 또 재주가 있어야 또 능력이 있어야 또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겸비된 사람들 우리가 잘 뽑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그런 수상이 되어야 되겠죠. 근사록이라고 하는 책은 이제 거기 주 10본에 보면 송나라 때 이제 주자와 그 여주겸이 엮은 책으로 주무숙, 정명도, 정의턴 이 두는 이제 형제예요. 그래서 이정이라고도 하죠. 등의 전서나 어록에서 일상 수용의 요긴한 뭐 622개나 되는 조목을 추려서 초학자들이 쉽게 뭐가 좀 빠졌네. 뭐 읽을 수 있도록 엮은 그런 그 책입니다. 근사라는 말은 뭐 이제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쨌든 옛날 그 유학자들이 많이 읽던 책 중에 하나죠. 그 근사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사록에 이르되 징분을 여구하고 지력을 여방수하라. 분함을 징은 이제 징계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분하다고 막 그냥 막 성질대로 하면은 굉장히 어떤 굉장히 재앙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분함을 이제 징계하고 하는 것을 마치 불을 구워놨다고 불을 끄는 듯이 해야 되고 화나면 화를 가라앉혀야 되죠. 그래서 하란 대로 뭐 하다가는 살인도 할 수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마음을 진정하도록 뭐 그냥 산보를 한다든가 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화를 식히는 구한다고 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하고 지욕 그 욕심을 이제 질은 이제 뭐 억누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욕심을 억제하는 것을 방수와 같이 하라. 물을 막는 것 같이 하라. 저수지가 한번 터지면은 그게 뭐 거의 서서 내려오듯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뭐 돌 같은 거 몇 개 있다고 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떠내려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욕심 같은 걸 막을 때는 마치 어떤 물을 막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욕심을 먹지 않다든가 아니면 분함을 참다든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큰 불을 끄듯이 또는 물을 막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뭐 하다 보면 화날 일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뭐 욕심 같은 게 없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조금만 더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지나고 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당시로서는 그게 마치 모든 세상의 어떤 일처럼 여겨가지고 화를 참지 못하다가 큰 낭패를 나중에는 후회 막급이죠.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욕심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해야 될지 남산에 가면은
그 안중근 의사의 결리사 어떤 결리사의 뭐 하는 말이 있어요. 이를 보면은 의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발견했을 때 그거를 내가 갖는 것이 이로운지 의로운지 아니면 저걸 찾아서 남에게 주는 게 의로운 건지 이런 걸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결국은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그 이토 히로부미가 맞나요? 이등방론을 쏴서 죽인 같은 게 이를테면 그 자기가 사는 이로움보다는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결리사의, 견이수명. 니를 보면은 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울 보면은 목숨을 바친다 하는데 목숨 바치는 것까지는 어렵다고 해도 이를 보면은 어떤 그 의를 생각해서 그치는 거는 그보다는 쉬울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좀 아무래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그 작은 일에서마저도 우리는 어떤 선심을 바라고 의를 생각하고 그래서 공자가 인을 말했다고 한다면은 맹자라고 한 번은 거기다 의를 하나 더 보태서 인을 강조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 있으면은 그런 책들을 끼고 보면은 본의 아니게 어떤 그 인애에 대해서 생각하고 좀 더 바른 생활을 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권장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논어 맹자 같은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이 혹여나, 좀 들을 만한 게 있다고 하면 같이 참여하셔서 또 필요하시면 질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이런 계기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